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립스튜디오 레이디의 장우찬입니다. 우선 영상에 앞서 클립스튜디오 레이디의 발전을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만화 원고 백업하기. 다 그려진 원고 양이 엄청나잖아요. 수정도 되게 자주 해야 되고 내가 이걸 꺼내 수정을 했나 안 했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텐데, 그렇게 만들어진 파일들을 간편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은 모든 작가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작업 파일을 간단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사본도 전혀 만들지 않고 편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번외편을 녹음하게 됐습니다. 만화 원고 백업하기, 부제목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적혀 있죠?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요. 기존의 백업 방식은 외장하드 아시죠? 그 USB 메모리 스틱, USB 메모리라고 불리는 CD-롬, DVD-롬 레코딩 해서 롬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웹하드, 개인 서버, 애플에서 만든 타임머신 이런 것처럼 아주 간편하게 백업을 할 수 있는 전용 기기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는 건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방식이에요. 생소한 단어죠? 스토리지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장 장소.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곳을 스토리지라고 부릅니다. 일단 어렵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말로 적어서 말씀드리기 애매했어요. 정식 명칭이라서. 명칭을 알고 계셔야지 그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쉬워지니까. 그러면 클라우드는 뭡니까? 이거 구름이란 뜻인데,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생긴 개념이고, 그 물리적인 스토리지, 그러니까 어렵게 말하면 물리적인 스토리지, 쉽게 말하면 내 컴퓨터에 있는 하드에 저장했던 데이터, 파일을 온라인 데이터 센터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 올려놓으면 뭐가 달라지냐? 파일을 올려놓을 수 있지 않냐? 원래 있었지 않냐? 라고 한다면,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개념은 접속을 여기저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스마트폰, 패드, 컴퓨터, PC, 맥, 리눅스, 웹 이런 걸로 모든 게 다 접근이 가능하고, 그런 개념을 가진 한마디로 발전된 웹하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웹하드 여기 나오죠.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웹하드,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혹은 이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업로드를 해서 파일을 저장하거나 혹은 내려받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죠. 다 사용한 뒤에 다시 업로드를 해줘야 되고, 다 사용한 뒤에 업로드 안 하면 웹하드에 있는 건 9버전, 내 하드에 있는 건 10버전. 두 개 버전이 달라지게 되죠. 다른 파일이 되는 거예요. 이름만 똑같고. 이 방식이 사실상 번거롭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이라 익숙한 것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웹하드를 쓰실 줄은 아실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서 종종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웹하드 방식의 클라우드가 한국에는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단점이 좀 있어요. 예전에는 이 단점조차도 다 용서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대단한 장비였지만, 지금은 더 나은 방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사본이 많이 생겨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운받아서 작업한 파일과 웹하드에 있는 파일이 달라요. 이름은 똑같은데 버전이 다른 거죠. 한 번 작업을 더 했어요, 내 컴퓨터에서. 그렇게 되면은 사본이 자꾸 생기게 되고, 이 원래 파일을 갱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받아서 또 작업을 하면 웹하드에 있는 파일과 내 파일과 저 사람 파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게 진짜 원본인지에 대해서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이 오고요. 일단 작업 중 데이터가 보호되지 않는다. 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게요. 이 웹하드에서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죠. 자신의 파일의 버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자,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웹하드 방식에서 더 나은 방식으로 나온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바로 싱크 방식, 동기화 많이 들어보셨죠? 내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에다가 동기화하는 그런 것들. 동기화라는 단어는 꽤 오래됐어요. 이제 싱크라고 하는데, 이런 싱크 방식으로 운영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제가 제안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내 컴퓨터랑 서버에 있는 내 계정의 안에 하드랑 동기화를 하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아요. 다운로드를 받거나 업로드를 받는 그런 행위 자체가 특정 기기에선 있지만, 일단 컴퓨터에선 없어요.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내 컴퓨터에서 고치면 서버에 있는 파일이 고쳐지고, 또 서버에 직접 액세스 해가지고 파일을 고치게 되면 또 반대로 그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갱신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두 개를 똑같이 맞춰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늘 두 개의 파일은 원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추천드릴 서비스에는 복원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돼서 진짜 많은 작가분들이 당하셨죠. 랜섬웨어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랜섬웨어가 딱 걸렸다 그러면은 컴퓨터를 싹 밀어버리시고 서버에 있는 파일을 새로 동기화 시켜버리면 끝나요. 말로는 굉장히 간단한데 사실 구조가 약간 복잡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려고 PPT를 만든 겁니다. 싱크 방식의 대표 서비스를 먼저 보여드리면 드롭박스, 구글 클라우드 드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 원 드라이브 같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자,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있어요. 내 컴퓨터가 있고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있어요. 제가 A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어디다 저장하겠어요? 내 컴퓨터에 A라는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 저는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인터넷이 연결돼 있을 때 내 컴퓨터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랑 동기화를 시켜요. 조금 시간이 흐르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도 A라는 파일이 생겨 있습니다. 이게 동기화 방식이에요. 그 반대를 보실까요? 내가 급해. 지금 밖에서 급하게 누군가에게 파일을 받았는데 이 파일을 올릴 곳이 없어요. 근데 문득 생각이 난 게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있었지. 컴퓨터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는데 그쪽에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다 파일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다 올린 파일은 내 컴퓨터가 켜져 있을 때 내 컴퓨터에다가 파일을 보내줍니다. 즉 B라는 파일을 받아가지고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B를 넣으니까 컴퓨터를 켜놓고 나갔다 왔는데 집에 올 때쯤 B라는 파일이 내 컴퓨터에 들어와 있는 거죠. 편해요.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편한데 뭐가 문제냐? 사실 이 개념을 설명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이 무슨 동기화, 원본, 사본, 백업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그냥 바로 안드로메다로 가버리셔가지고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방송으로 돌려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게 방송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동 원리는 대충 이해하셨죠? 다른 웹하드 형태 같은 경우에는 복원이라는 게 사실 크게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있는 서비스들도 있지만 비싸겠죠? 네,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원의 간편함. 제가 작업물을 4번 저장했어요. 첫 번째 저장돼서 나온 파일, 두 번째 저장돼서 나온 파일, 세 번째 저장돼서 나온 파일, 네 번째 저장돼서 나온 파일. 어떻게 되나요? 내 컴퓨터 안에서. 이 파일은 마지막에 네 번째 파일만 남아있고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일이 없어지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윈도우도 그렇고 맥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마감을 하고 밤새고 정신이 혼미한데 갑자기 매체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파일이 잘못됐다고 그걸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고쳐야 되는데 이게 레이어를 다 붙여놓은 거를 열어서 고치면 안 되니까 PSD를 열어서 혹은 클립 스튜디오를 열어서 파일을 고쳤어요. 그리고 계획은 이 파일을 닫지 않고 컨트롤 Z 눌러서 취소해서 레이어 합친 걸 풀고 저장해야지 라고 생각하고선 비몽사몽간에 작업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보낼 파일만 저장을 하고 창을 닫아버린 거예요. 즉 세 번째에서 네 번째 과정으로 건너가면서 레이어가 10개짜리가 레이어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다음날 다시 일어났더니 네 번째 보낸 파일도 잘못됐다면서 말칸을 다 드러내래요. 정말 큰일 난 상황인 거죠. 다 다시 그려야 돼요. 말칸 뒤가. 레이어가 다 합쳐져 버려서. 끔찍한 상황이죠. 자, 근데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동기화를 해놓으시면 이 끔찍한 상황을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파일을 만들었어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다 신호를 보내요. 이봐, 첫 번째 파일이 만들었어. 저장을 했어. 그러면은 내 컴퓨터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파일을 전송합니다. 첫 번째 파일이 생겼어요. 작업을 막 하고 저장을 했어요. 두 번째로 파일이 저장이 된 거예요. 이 두 번째 파일을 또 내 컴퓨터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보내요. 두 번째 파일이 생겼어요. 또 한번 저장하고 또 한번 총 4번을 저장해가지고 파일이 4번의 싱크를 거쳤어요. 내 컴퓨터에서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일은 다 사라졌고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들어가셔도 4번째 파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복원에 관련된 메뉴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일이 전부 살아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동기화 프로그램들의 특징이
파일이 갱신될 때마다 백업을 해버려요. 사용자 컴플레인도 있을 수 있고 뭐 복구 이슈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 파일, 똑같은 파일이 이름은 똑같지만 버전이 달라진 이 파일들을 전부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30일. 뭐 돈을 더 내면 120일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다가 백업을 해놓은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는 실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작업을 하는 동안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파일들이 전부 싱크가 된 거예요. 아, 어떡하지? 이거 네 번째 파일 레이어 합친 거 때문에 수정을 못하겠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네 번째 파일로 가셔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가셔서 복원을 누르세요. 레이어를 합친 시간을 대충 아실 거예요. 그 시간에 갱신됐던 파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세 번째 파일로 복원하시겠습니까? 네, 딱 누르시면 잠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 컴퓨터에 있던 네 번째 파일이 세 번째 파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엄청난 장점이죠. 복원도 간단하고 백업도 쉽고, 뭐 물론 기간은 제한이 있지만 30일이나 지난 파일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실수해가지고 바꾸는 경우는 있었지만은 막 한 반년 전의 파일을 다시 찾아가지고 바꾸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세 번째 파일을 만들어 놓고 자고 일어났는데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네 번째 파일이 생성돼 있고 잠겨버린 거예요. 뭐 똑같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로 들어가셔서 랜섬웨어가 갱신한 파일을 그 전 파일로 복원시켜버리면 내 컴퓨터 파일도 복원이 되는 거죠. 아, 물론 그 전에 내 컴퓨터는 윈도우를 다시 까셔야겠죠. 랜섬웨어에 감염된 상태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작가들, 특히 그림 작가들한테는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예요. 저도 사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복원을 했어요. 예, 막 파일이 갑자기 컴퓨터가 팍 꺼져가지고 파일이 망가져가지고 열리지 않는다든가, 정상적으로 저장을 했는데 뭐가 이상하다고 파일 안 열리는 경우 전부 복원이 가능했어요. 물론 그림만큼 날아가지만 세이브를 꽤 자주 하기 때문에 파일은 전부 다 살렸어요. 한 번도 파일을 놓친 적이 없어요. 다시 그렸던 적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원고와 정신건강을 위해서 다른 웹하드 형태나 이런 혹은 외장하드 이런 걸 추천하지 않고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추천하는 이유가 이래서입니다. 뭘 써야 되나요? 맨 아래 적혀있죠. 이건 절대 개인적인 의견이지 협찬이나 이런 거, 뭐 드롭박스가 저한테 협찬을 줄 리는 없잖아요. 제가 4년 동안 써온 서비스고 정말 도움 많이 받았어요. 예, 유료 서비스로 4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그런 서비스라서 드롭박스를 감히 추천드립니다. 이 드롭박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일단 가격은 한 달에 8.25불이니까 약 한 9,000원 좀 안 되는 돈 1테라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혹 이런 질문 받아요. 이거 내가 돈 못 내게 돼가지고 이거 월 납입금 이거 못 넣으면 그 서버에 있는 내 파일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앞에 설명 다 드렸잖아요. 내 컴퓨터랑 동기화돼 있다니까요. 서버에 있는 파일은 내 컴퓨터에도 있어야 돼요. 그쵸? 물론 저처럼 장기간 쓰려고 서버에만 보관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하드 용량이 부족해서. 하지만 그렇게 보관 안 하셨을 거예요. 갑자기 서비스가 끊겨도 내 컴퓨터에 전부 파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써보지도 않고 막 걱정하시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1테라 같은 경우는 제가 4년 동안 아직 60%도 못 쓰고 있어요. 일적으로만 사용을 하니까. 뭐 일을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용량은 충분히 버텨주고 있고요. 파일의 변경 내용 기록 및 파일 복구 30일간. 제가 쓰는 건 플러스 버전이고 프로페셔널 버전을 사용하시면은 2테라를 주고 120일간 기록을 해줘요. 이거는 월 16.58달러니까 약 17,000원 조금 넘는 돈? 17,000원 정도, 조금 넘는 돈 정도겠네요. 저는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현재 요금제라고 써져 있죠. 예,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리고 비즈니스용은 사실, 그러니까 코워크를 하는 경우, 팀 작업을 하는 경우에 편하긴 한데, 저는 비즈니스는 사실 추천하지 않고요. 비즈니스를 써야 될 정도가 된다면은 그냥 서버를 하나 설치하시고 SVN 같은 거, 뭐 퍼퍼스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질문 주세요. 혹시 모르시겠다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드롭박스 내가 예전에 잠깐 써봤는데 정말 너무 후져가지고 도저히 못 쓰겠고 그것 때문에 당한 게 너무 많아서 드롭박스 아이콘 보면 막 경기가 일어나 막 이러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대안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거론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랑 구글 드라이브 두 개가 유일한 대안이에요. 사실 다른 작은 업체들 거는 있었는데 이미 다 사라졌고 한국에서도 싱크 방식의 클라우드 드라이브들이 꽤 있었는데 다 사라졌고 서비스 종료했어요. 저기 K모사 통신사에 하던 것도 서비스 종료됐고 잘 쓰고 있었는데 그리고 N모사 포탈 N모사에서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건 웹하드 방식이고 제가 썼을 때는 웹하드 방식이어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냥 웹하드랑 똑같았어요. 뭐 한참 안 쓰니까는 방 빼라 그래가지고 파일 다 날라간다고 경고하는 메일이 계속 와가지고 파일 다 내려받고 끝냈습니다. 좀 앞에서 설명드린 거랑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드롭박스에 돈 못 내면 내 파일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드롭박스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공룡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런데 제가 이게 처음에는 스카이 드라이브였는데 처음에 그 드롭박스 쓰기 전이었어요.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롭박스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돈 내고 써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용량을 많이 준다는 스카이 드라이브로 왔다가 동기화가 너무 느려가지고 도저히 이건 쓸 수 없겠구나 싶어서 포기했던 거고 그 뒤에 저는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했어요. 네, 구글 드라이브도 비슷한 서비스를 하거든요. 근데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파일 복원에 대한 언급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여기 보시면은 MS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파일 백업 30일 저장이라고 딱 내걸고 시작을 하고 앞에서 보시면은 드롭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 복원에 대한 이슈를 꼭 표시를 해놓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근데 구글은 왜인지 파일 복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 전에 구글 드라이브를 쓰다 파일을 날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 구글 드라이브를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 중에 파일 복원에 대한 거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없다라고 단정적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이 부분은. 저는 뭐 지메일을 덤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메일과 덤으로 지금 구글 드라이브는 문서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도큐먼트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워드 같은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5기가라서 아주 넉넉히 잘 사용하고 있고 속도가 괜찮아요. 일단. 네. 근데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오피스 360인가 인터넷 접속해서 사용하는 판을 구매하지 않으면 월정액을 내지 않으면 파일 백업 30일 저장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스토리지 저장 용량만 사서 드롭박스처럼 사용을 하시려고 한다면 파일 백업을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거를 원하시는 분은 사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피스랑 같이 구매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 파일도 지금 여기 보시고 계신 PPT도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PPT 만드는 그 구글 드라이브가 있거든요. 그걸 사용해서 만든 겁니다. 저는 사실 MS 오피스를 사지 않아서 모든 거를 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해결을 하고 있어요. 문서는. 최근에 이제 한글도 보이게 돼서 좋긴 한데 한글은 저번에 외주환이라고 돈 주고 샀습니다. 일단 이번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제가 추천해드렸던 드롭박스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